조서엔 빠진 보좌관 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의혹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복귀하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안다 이러길래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뭐 지금 복귀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기라고 하길래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당 당대표 내가 알기로는 당대표가 직접 전화했다. 엄마가 당대표는 이제 휴가로 이제 뭐 미국 해고 있는 거고 저를 되는구나 그렇게 뭐 알고 있었죠. 지원장교가 그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영가를 현장에서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인사된 가운데 하다 연장했다는 그랬거든요.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민 의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추미애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이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해서 뭐 군부대에 전화를 했냐 안 했냐, 뭐 추 장관도 국회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 여당 의원이 통화를 한 건 맞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말이 상당히 다르네요. 예, 근데 오늘 그 당사자로 지목됐던 그 보좌관 A씨, 지금 서울시 의원이죠. 오늘 언론과 만나서 본인은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아, 그럼 그 여당 의원 말과 또 다른 거네요? 아, 당사자, 보좌관, 서울시 의원도 현재 재직 중이죠. 공정부를 지역구로 둔 그 서울시 의원이 나는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요? 처음으로 언론과 만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간단하다고 봐요. 더 이상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검찰이 그 통화 기록 조회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를 했다면 그것이 외압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알아보기 위한 것인지 또 이 통화를 갖다가 누가 요청을 해서 통화를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밝혀갖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분명하게 좀 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이 정리돼야지 우리 지금 온 국민이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이랄지 이런 거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뭐 검찰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뭐 맞는 얘기인데 일단 그 여당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다시 좀 이제 조 의원님께도 여쭤보면 이제 하는 얘기가 통화한 사실은 있을지언정 추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건 아니고 이거는 뭐 요청을 하거나 압력을 넣은 게 아니고 뭐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여기 방송 직전에 그 보도를 봤는데요. 그 보도를 보면 여당의 김남국 의원이 지목되고 있는 보좌진 가운데 한 사람을 통화를 해서 그런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을 뿐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물타기인 거죠. 물타기다? 네. 그 당시에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있었던 보좌진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여러 명이고 그 중에서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좌관들은 2명입니다. 네.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민원성 전화는 안 했다. 그냥 알아만 봤을 뿐이다. 이거는 꼬리 자르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대위, 그러니까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네. 우선 전화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당대표의 보좌관이 이런 것까지 전화를 하지? 라고 궁금해했다고 그것까지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날짜에 전화를 받은 것이 확실하냐를 몇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하에 검찰 조서에서는 그 진술이 검찰 조서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알아서 조서에서 삭제해 준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사건의 파장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검찰에서는 초반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 A 대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동부지검 측에서는 그런 진술을 받은 바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입장을.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의혹, 방금 조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진술을 받고서도 검찰이 조사에 반영을 안 했다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민 의원님? 이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관심이 그래서 뭐 보이고 이게 있거든요. 지금 처음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논점이 계속 바뀌거든요. 야당이 제기한 논점이. 맨 처음에는 병가를 쓰고 나서 이제 휴가를 갖다 연장한 것이 위법이다, 타령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미복귀와 관련돼서는 연가를 개인 연가를 갖다 낸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개인 연가는 뭐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불법이 아닌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쟁점은 그런 병가가 불법이 아니냐는 쟁점을 제기한 거예요. 병가 자체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것에 관해서도 변호인 측이 이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술도 하고 실밥도 뽑았다. 그러니까 병가 자체도 이제 불법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럼 마지막에 보좌관이 전화한 것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관이 전화한 것이 불법이라면 애초에 야당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병가를 연장을 했다면 그것이 불법이 되겠죠. 압력이 되겠죠. 근데 병가는 연장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연가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제기한 쟁점 1, 2, 3 자체가 사실은 근거가 더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쨌거나 동부지검에서 그 A 대위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하는 진술을 했는데 뭐 엄청 중요한 이슈이겠죠, 사실. 그것이 이제 외압이냐 아니냐, 단순 청탁이냐 아니냐를 가늠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두 번, 세 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여간 언젠가는 이 대위도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설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진술의 어떤 정확성을 갖다 기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신변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갖다 일단 삭제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 같고, 뭐 만약에 통화 기록에서 그것이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사건을 갖다 은폐하기 위한 것이랄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조금 반박을 드리면요. 네네. 자, 대위가 현역 대위입니다. 현역 대위가 이런 증언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직을 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자, 참고인 진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검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사에 정말 의혹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법률가의 조언 또는 참고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대동해서 같이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렇게라도 고지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대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위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녹취록까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 연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찬욱 앵커도 군에 갔다 왔지만 연가 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군에서 휴가. 정상적으로 연가를 신청해서 통보를 받는 데까지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군 장병이 지금 현재 56만 명이더군요. 56만 명의 군 장병 중에 연가 도중에 미복귀 상태에서 그냥 휴가를 신청한다고 연장이 된다? 이런 장병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바로 논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병가라는 규정입니다. 네, 병가는 일반 휴가와는 다르죠. 병가라는 건요. 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될 때, 민간 병원에서 반드시 나가서 치료를 받을 때 받는 것이 병가입니다. 그렇다면 군 병원에서의 진단 의뢰서도 있어야 되고요. 또 민간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군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숱한 논란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혀 규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네.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병가라든지 어떤 휴가 내용이 정상적인 절차였냐 하는 것인데 아들의 진단서를 일단 좀 공개하면 될 것이고 보좌관 전화 여부는 뭐 관련 통화 내역 등을 공개하면 사실은 진실을 밝혀내는 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의원님. 그래서 그 장외 공방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사법 절차에 존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여론전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검찰에다가 해당 자료를 갖다 성실하게 제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정치 쟁점화 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야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좌관이 통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을 갖다가 우선 고소할 수도 없거니와, 왜냐하면 그 국회에서의 발언은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소하면 당장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또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하는데 특임검사는 검사에만 해당되는, 검사의 비위에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마 특임검사 갖다가 임명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당장 했을 것이고, 또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또 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이거야말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까? 그거야말로 수사의 압박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사실을 뛰어넘어서 정치 쟁점화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지켜보고, 웬만한 의혹은 다 제기됐으니까 이제 검찰도 빨리 통화 기록이랄지 진료 기록을 갖다가 확인해보고 수사 결과 갖다 발표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민 의원님 특임검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조 의원님께서 지난 1일에 기자간담회에서 특임검사 임명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특임검사라는 건요, 꼭 검찰 내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콕 찍어서 검사를 임명한다 해서 특임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특임검사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국회 국정조사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임검사를 그렇다면은 왜 위촉을 하지 않느냐? 지금 수사지휘권 행사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고조차 받지 못하게 한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에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지휘권 행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도 지휘권으로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들의 수사, 본인 스스로가 법사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쉬운 수사다.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말과는 달리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팀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는 사표를 쓰고 나가고요. 또 수사를 하던 형사 1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좌천이라는 서울 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수사팀이 완전히 와해가 됐어요. 지금은 기존 수사팀에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새로운 수사팀이 정해져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 말대로 계좌 추적도 필요 없고 오로지 참고인 진술만 의존하는 이 쉬운 수사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서둘러서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렇게 좀 답답해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관련 참고인도 만나보고 어떤 증언도 공개하고 하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공개된 녹취록의 경우에는 일부분만 공개가 됐는데, 혹시 추가로 조금 내용을 밝힐 만한 어떤 의혹들을 밝힐 만한 내용들을 좀 추가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방송에 나왔으니까 조금 힌트를 드려야겠죠, 이 자리에서. 네. 우선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대위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대장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까지 보고를 했냐면, 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받은 사람, 대위가 이 같은 보고를 한 사람이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대로 3명가량 됩니다. 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녹취라든지 아니면 영상 인터뷰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방에서도 또 다른 한 분을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뭐 이에 대해서 또 뭐 팩트 체크를 통해서 저희가 전해 드릴 텐데요. 이 추미애 장관이 사실 이 의혹을 떠나서 국회에 나올 때마다 참 구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답변 모습 때문인데요. 한번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공가를 봐도 그렇고 청와휴가를 봐도 그렇고
그 사이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장관님, 그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저의 아들이 장관님, 허위로 내 자료를 질문은 하거나 하고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마치 사실이 없다는 병가 말을 사유가 하셨다고 없음에도 했잖아요. 불구하고 병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사실 왜곡을 하시는 위원장님, 일단 뭐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조신 의원님은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저희 민병두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민병두 의원님께서 국회 정무위원장 하셨잖아요. 이제 위원장을 하다 보면 국회 피감 기관장들이 이렇게 좀 답변을 하면 좀 어떻게 하셨었나요? 일단 위원장은 뭐 중립의 의무가 있죠.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걸 갖다가 가능하면 배려해 주려고 합니다. 네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위원장에 속한 당과 다른 당의 의원들의 질의권을 갖다가 가능하면 보장을 해줘야지만 위원회가 이제 원만하게 운영되죠. 네. 그래서 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피감기관이 국회랑 정면 충돌한 케이스가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되게 그 위원장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좀 더 하여간 경청하고 좀 더 신중하게 답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되게 이제 분위기를 갖다 유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회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의료 파업이 오늘 민주당이 중재해서 중단을 했죠. 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라고 했는데 지난 1월 달에 기업은행장을 갖다가 청와대 출신을 임명했을 때 기업은행에서 한 달간 출근 저지 투쟁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정부가 그것을 갖다 사과를 하게 되면 유감을 표명하게 되면 인사 자체에 백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나선 게 정무위원장인 저하고 원내대표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그 정책 협의를 잘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솔로몬의 지위를 발휘할 때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겠다는 것까지 양보했는데 의사들은 철회 백지화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정당이 나서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얘기했어요. 정말 이번에 집권여당이 집권여당 때까지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추미애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찰 수사를 갖다가 압박하는 정도로 지켜보고 야당도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간판도 바꾸고 메뉴도 바꿨는데 이제 주방에 음식도 좀 달라져야 되고 서빙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안 드릴게요. 저희 간판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넓은 중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새롭게 결기를 다져야 되는데요. 이번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 사건은 이것은 정쟁도 아니고 제가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초유의 군기 문란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 자, 우리 송찬호 뱅커 군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군인이 한꺼번에 23일을 한꺼번에 통째로 써요. 열흘 동안 병가 받고 또 열흘 동안 병가를 연장하는데 병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 병가 과정의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가, 20일의 병가를 쓰는 도중에 또 일반적인 휴가를 연장을 해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군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휴가를 연장하자고 군부대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병들 56만 명, 군장병. 저도 곧 군에 가야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군이 250만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이런 250만 명, 50만 명, 300만 명에 가까운 군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조차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군에 가야 되는 아들이 있는 엄마들 같으면 과연 내 자식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혹을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네.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성공해야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의혹은 깨끗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간판은 바꿨는데 메뉴는 의혹 제기, 프레임 씌우기 이거 계속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